이거 뭐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태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2019 도쿄모터쇼 취재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 프레스데이 행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오늘 24일 다시 한번 도쿄 빅사이트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지금까지 다녀본 모터쇼 가운데 가장 간결하게 편안하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완성차 브랜드의 이 프레스 컨퍼런스가 같은 계열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걸 다 합쳐도 1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뭐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브랜드 말고는 이 수입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르노 딱 2개밖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 모터쇼가 좀 위기라고는 해도 이 도쿄 모터쇼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금 실망을 했는데요. 그래도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공개된 모델이 몇 개 있었습니다. 관심을 끄는 모델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요 브랜드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어떤 모델을 공개했는지 마무리 겸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쿄 모터쇼의 첫 프레스 컨퍼런스는 스즈키가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콘셉트카가 하나 나왔는데요. 후면부, 그러니까 비필러부터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컨버터블의 그 오픈탑처럼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후미 쪽 루프를 접어서 외건이 되고 이 펼치면 이 쿠페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컨셉을 선보였는데요. 아주 독특한 컨셉이 좀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통 크로스오버 허슬러 컨셉트, 또 측면 전체를 도어로 만들어서 이 실내를 일반 가정 거실처럼 꾸민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하나래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혼다는 4세대 피트, 또 재즈로도 잘 알려진 모델이죠. 이 신형 피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외관이 굉장히 간결해졌고요. 또 커터글라스나 윈드실드의 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시야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혼다 최초로 2개의 모터로 구동이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도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복고풍 디자인으로 이 주목을 받았던 전기차 혼다 2도 2020년 출시를 앞두고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됐습니다. 35.55kWh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1회 충전으로 최대 21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도심 위주의 적합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전기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닛산은 북미 시장을 겨냥한 SUV 아리아를 공개했습니다. 이 트윈 모터가 장착된 순수 전기차인데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일본 경차 규격의 전기차 IMK도 공개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닛산의 이 프로파일럿 2.0을 탑재해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차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데 경형 전기차가 어떤 성과를 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미쓰비시가 K-웨건, MI 테크라는 콘셉트카 2종을 공개했는데요. 이 선이 굵고 볼륨이 큰 MI 테크 콘셉트는 이 지붕이 없고 문도 안 달렸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쇼카 개념으로 전시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렉서스 브랜드는 아주 파격적인 EV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LF30 이렇게 모델명을 붙여놨는데요. 2인 모터로 이렇게 한번 충전하면 500km 이상을 달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3.8초밖에 걸리지 않는 강력한 가속 성능을 갖췄습니다. 렉서스는 내년이죠. 2020년에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이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전기차는 물론이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뭐 하이브리드 이 다양한 전동화 차량을 2030년 이전까지 계속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요타는 차세대 수소 전기차 미라이의 2세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라이는 뭐 3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지금 모델보다 한 30% 이상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80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넥소하고 이 수소 전기차 시장 선점을 노린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라고 하는 그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팔레트는 내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선수들 셔틀로 실제 주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사람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안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 주행에서는 또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차를 보면은요, 운전석이나 뭐 엔진룸 같은 것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4대가 실린 상태에서 성인 7명도 탑승이 가능한 정도의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경차 전문 브랜드에서 이제 뭐 다양한 차종으로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다이하츠도 굉장히 많은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뭐 와쿠, 뭐 이코, 추무 모델명들이 아주 좀 재미있었는데요. 뭐 3열 6인승의 또 드론 이착륙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그런 콘셉트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스바루의 레보그 프로토타입, 그리고 또 토요타의 그라네이스, 히노, 후소, 또 유지 트럭 같은 상용차도 저쪽에 아옴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의외로 볼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각각의 주목해야 할 어떤 모델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은 제가 서울에 가서 정리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쿄모터쇼 관람객 목표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100만 명이 관람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 뭐 100만 명이 찾는 모터쇼는 세계 어디에도 뭐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관람이나 체험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예전 같으면 여기 빅사이트의 동서남북 홀에 전시관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관람이 좀 편했는데, 이번에는 남쪽 홀 그리고 서쪽 홀, 그리고 여기 빅사이트에서 꽤 떨어진 아오미 홀로 이 전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무료 셔틀이 운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타려면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고, 전철로도 한정거장을 가고 또 도보로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불편을 관람객들이 얼마나 감수를 할지 뭐 그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벤츠하고 르노 말고는 수입차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모터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슈퍼카 브랜드도 전혀 없거든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 좀 정상적으로 100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끌어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50만 명 예상합니다. 50만 명 너무했나? 70만 명 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자, 이제 100만 명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체험 행사나 또 모터스포츠의 어떤 그 레이싱카 공연, 또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 일반인들이 그냥 모터쇼가 아니어도 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행사 같은 것들도 마련을 했고요. 이 고등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만 입장료를 받고 2,000엔인데 성인 요금만 있고 학생 요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9 도쿄모터쇼 참관을 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